네, 안녕하세요. B2B IT 전방송 토크IT 이재마크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에이저 서비스, 특히 이제 요새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애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DB 애저 서비스를 하는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진창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부장님, 네. 어저께 이렇게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보니까 이렇게 CNN이라든지 MBC라든지 거기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나와가지고 네. GitHub 인수한 거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침에 저희도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메일을 본사로부터 받고 네네. 많이 놀랐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니 그 MS가 네. 오늘 토크화이트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수했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 GitHub 인수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정말 몰랐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설마 했는데 네. 그런 그런 설이 있었습니까? 그런 설이 있었습니까? 아주 근래였습니다. 네. 아주 근래였지만 사실 GitHub가 가지는 OSS에 대한 의미가 워낙 깊다 보니까 기대도 하고 정말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무려 8조? 그죠? 8조에 가까운 8조 달러죠. 네. 좀 궁금한 게 오늘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기에는 그 8조 된 돈은 누가 갖는 겁니까? 그게?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도 그게 참으로 궁금하고 가지시는 분은 되게 얼마나 기쁠까 싶지만 아무래도 그 파운더들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 GitHub는 오픈소스에서 그 많은 분들이 코드에 참여를 하고 그걸 만들도록 처음에 설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아마 어떻게 적합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이제 오픈소스 이제 협업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라고 할까? 그 플레이스를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인수했다는 맞습니다. 것은 오픈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요. 그 사티아 회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뒤에 붙이는 여러 가지가 한 3-4가지 정도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가 아마 오픈소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마이크로소프트만 오래 하다가 이 오픈소스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하기에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반응, 그다음 저희 기업의 비즈니스, 그다음 기타 등등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바르고 맞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사티아 회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잘 내다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성님께서 GitHub 유료 전환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어떤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GitHub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차이점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이 이제 그 GitHub를 인수한 것이 애저였지 않습니까? 오늘 애저 얘기를 할 텐데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GitHub를 했다고 바로 이렇게 뭔가 바꾸거나 그게 애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기업의 욕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회사도 그런 방향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GitHub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벨로퍼, 개발자, 오픈소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프로덕트와 솔루션들도 이미 오픈소스의 코드를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또한 그분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갖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코드, 난리지들을 또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래서 서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이 디벨로퍼가 좀 타이트하게 연동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자라는 좋은 뜻도 있고 저희도 기업 솔루션 발전에 아마 조금 참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R&D가 아니라 C&D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커넥티드 디벨롭먼트. 어차피 MS도 지금 C&D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저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R&D로 저희가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질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반영을 빨리 요구사항도 빨리 아주 시장 GTM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GitHub에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토크IT가 아니라 이렇게 YTN24가 돼가지고 그렇죠. 아침부터 일단 오늘 이제 일단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얘기 좀 하죠. 그러시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또 DB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어떤 지금 그 마켓은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현재 오픈소스 사실 아마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나열을 쭉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10여 가지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데이터베이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장 상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MySQL, PostgreSQL, 그다음 MariaDB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시장은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IDC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새로운 솔루션에 도입을 할 건가라고 봤을 때 CAGR이죠. 연평균 성장률이 35.3%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요. 요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IT가 성장률 이렇게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만 해도 요즘에는 경쟁이 거죠, 워낙 세기 때문에 두 자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35.3%면 네. 상당한 아주 고무적인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색깔을 한번 보시면 짙은 색이 있습니다. 네네. 도입을 하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하는데 우리는 클라우드로 할까 온프레미스로 할까 네. 아주 놀라운 숫자죠. 네네, 많은 기업들 50%가 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우리는 이왕 하는 거 클라우드로 하겠어 라고 하는 통계 조사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자, 국내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국내는?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보여드리기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O4, 그다음 이제 i4의 D,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SQL은 버전이 이제 최근에 나서 어느 정도 스테디한 이런 걸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쪽으로 현재 바꾸고 있다. 죄송합니다. 바꾸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기업을 실제 만나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큰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진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픈소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온프리미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로도 많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여기 주황색이죠? 네네. 약간 붉은색이 포스트그레스, 마리아DB가 여기고 두 개가 성장률이 계속 이제 올라가네요. 지금 네, 아마 보시고 약간 마리아DB가 저렇게 올라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의 출처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dbengine.com이라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랭킹을 이렇게 매기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거기에서 출처한 자료 에 보면 아마 마켓 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세 가지 색깔은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그다음 MySQL, 오라클입니다.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 많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추격전을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포스트그레스QL, 그다음 이제 마리아DB가 최근 시장에서 많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오픈소스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픈소스 DB 하면 예전에 뭐 한때는 이제 이런 비전형 데이터 때문에 뭐 NoSQL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았었죠. 되게 가까워봤는데 요즘은 다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쪽이 RDB 쪽이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시장의 특성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픈소스 MySQL, 포스트그레, 마리아DB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어떤 뭐 소셜과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데서는 여전히 이제 노스QL 쪽 DB를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노시퀄은 스키마가 없다 보니까 정합성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성숙도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거는 알고 빠른 것도 알고 복제도 좋지만 기업이나 이런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는 안정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DB에서 서비스,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하면 이건 뭐 그냥 아이아스에다가 뭐 DB 하나 달러 얹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어떤 애저의 어떤 어프로치랄까, 아키텍처의 어떤 전략이랄까, 뭐 그것도 유니크한 건 어떤 점입니까? 좀. 사실 오늘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꼭 강조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딱 해보면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클라우드 좋아. 가상화의 연장선에서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설치해서 이렇게 쓰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파스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 기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MySQL, 포스트그레, 마리아DB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세션을 끝까지 듣기 전에 네. 좀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파스로 했을 때 이아스의 차이점이 가장 뭔가 그 표에 있는데 보이시겠죠? 네네. 첫 번째가 이제 백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여러분들 이아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백업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관리자는. 그 다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연관되어 있어. 그렇다 그러면 이중화를 하고 고가용성을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보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든 아니면 인증을 따야 될 겁니다.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스 서비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벤더가 제공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네네. 벤더가 제공해주는 이러한 서비스 위에서 순수하게 개발, 연동, 비즈니스에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네. 사실 우리나라 중견기업만 되더라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그걸 그렇다고 엄청난 점수는 시스템 가를 드릴 수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알아서 해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는데 이아스에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받음으로써 훨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최신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처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네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니까 그냥 즐기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보면 이제 같습니다. 비용적인 면하고 네. 관리적인 면에서 네네. 굉장히 어떤 기업한테 네.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좋은 걸 있죠.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뒷부분에서 설명이 있지만 네.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파스 서비스가 가지는 약간 제약적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퍼블릭하게 뭔가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설명되겠지만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파스 기반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도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하면 보통 처음에 우리가 이아스만 많이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파스의 중요성이 이제 중요해진 것 같고 네네. 이런 요소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까? 실제 아마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그냥 이렇게 가장 큰 3사, A사, 그 다음 G사,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네. 3사가 가장 글로벌 벤더 중에서는 하고 있는데 물론 이 3사의 특징이 이렇게 나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약간 경쟁사보다 조금 후발이라고 말씀드리는 당연한 이제 팩트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여기보다 먼저 시장에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뒤에 시작한 반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저희가 온프레미스 제품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를 파스 기준으로 아주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오랜 기간 했고요. 네. 그게 실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찾는 당신은 왜 찾으시나요? 할 때 저희가 보통 보면 파스에서 훨씬 더 메리트를 느꼈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고는 있었습니다. 네네. 아마 중국 시장도 그런지는 저는 오늘 네네. 알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한다면 클라우드에서 자기도 상용 버전 만들어가지고 네. 좀 또 차지를 또 비싸게 하고 서브스크립 하는 거 아닌가? 네네. 보통 커뮤니티 버전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픈소스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차별화된 서비스도 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다음 네네. 장표에 사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질문을 빨리 주셨네. 오픈 소스를 쓰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관심사는 현재 내가 쓰는 버전, 네. 코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소스에 있다 보니 벤더가 책임을 지지 않아서 내가 쓰는 버전, MySQL, 포스트그레 이런 버전들을
어떤 버전을 쓰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개발한 솔루션과 연동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 예민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MySQL 같으면 뭐 5.6, 5.7, 포스트그레 9.5, 9.6 네. 이런 버전들의 상용 버전의 커뮤니티 버전, 상용이 아니라 커뮤니티 버전이죠. 그 버전을 그대로 파스 플랫폼 위에 저희가 올렸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애저 포탈에서 좋아,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포탈에 딱 들어가서 파스 기반의 MySQL을 선택을 하면 저희가 세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이 쓰려고 하는 사이즈는 뭐야? 두 번째는 전 세계 지역 중 어디에 배포할 거야? 세 번째가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하시는 버전은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버전과 완벽하게 동일한 버전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또 뭐 어제 GitHub를 또 인수해가지고 이런 점이 더 확실하게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네, 그럴 완전 수도 리얼타임으로 있겠네요. 싱크될 것 같은데, 완전히. 사실 네? 그 포스트그레가 최근에 버전 10이 나왔습니다. 버전 10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도도 이제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굉장히 시스테미틱하게 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에 요새 파이썬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궁금한데.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IT 프로, 개발자, 그 다음 이제 운영자, DB 관리자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SQL API나 아니면 쿼리문을 단순하게 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는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자바나 장고, 노드.js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을 하십니다. 특히 AI, 요즘에 가장 화두죠. AI를 하면 R 아니면 파이썬입니다. 이 파이썬을 비롯해서 현재 오픈소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루비가 되든 뭐가 되든 PHP, 기타 등등 어떠한 툴과 언어를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바로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새 또 보안도 되게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보안 알아서 잘 해주다 하니까. 보안은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보안. 주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기업의 하이레벨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과 관련된 보안인데, 솔루션과 관련된 보안은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다른 분이 조금 해주실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 ISO 27001, 27018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도 국내 기업이 많이 취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그 AICPA라고 해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에서 가장 따기 어려운 그 인증입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인증 결제를 할 때 이 SOC 타입 2 정도는 많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확인하니까 네이버 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 페이가 이걸 이제 인증을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훨씬 더 컴플라이언스에 준수하고 자신 있게 저희의 플랫폼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거에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때는 이제 맨 처음 클라우드 나왔을 때 보안 때문에 망설였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런 디스커션을 고객분들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다 좋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보안이 뭐가 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저희 보안팀과 이런 얘기를 해서 한 시간 정도를 디베이트를 하고 나서 말씀을 못 하셨지만 그래도 안 돼. 역시 이제 할 말이 없으셨던 것 같기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는 전문적인 보안을 가지는 거가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해도도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뭐 컴플라이언스 쪽에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김지열님께서 요새 GDPR 유럽 쪽에 요거에 대해 대응 방안도 있겠죠? 있습니다. GDPR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GDPR이 이제 유럽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뭐 해외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유럽을 배제할 수가 없기 네네. 때문에 네. 현재 GDPR은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GDPR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나 규정이나 준수 그거는 인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GDPR은 네네. 네. GDPR 그 협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건들을 모두 준수하는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검사를 이미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웹페이지에서 충분히 확인을 네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GDPR 유럽에서 처음 나왔지만 네. 앞으로 어떤 개인의 그 데이터에 대한 거죠. 데이터 중요시기 개인 때문에 정보에 대한 그 개인 정보에 네.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레귤레이션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국내도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전 만들었고 또 부산에도 이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뭐 쉬운 게야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얘기하는 우리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네네. 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 어디냐?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꼭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리전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리전과 데이터 센터를 약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50개의 리전이야. 그랬더니 A사는 벌써 60개인데 그렇지가 않고 리전이 50개면 데이터 센터는 저희는 11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자 그러면 리전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네. 하나의 리전은 네. 고객의 데이터가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제본과 하이 어베일러블리티, 이중화, 고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거를 묶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데이터 센터에 복제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규정은 항상 똑같습니다. 고객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면 무조건 3카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리전에는 3개의 데이터 센터를 경쟁사는 보통 2개를 두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3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국내에 데이터 센터가 2개야? 아닙니다. 한국은 애저 리전이 2개고요. 네. 리전이 2개라는 거는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데이터는 여러 곳에 하나의 리전에다가 데이터를 선택을 하더라도 데이터는 2 데이터 센터 이상에서 복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오픈소스는 전 세계 50개의 리전 중에서 현재 모두 배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한 20여 곳 이상에서 현재 디플로이가 되어 있지만 한국이 글로벌하게도 워낙 중요한 클라우드의 지금 성장세를 큰 원동력을 가진 시장으로 본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한국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현재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월드와이드하게 지금 50개 리전이 제가 알기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일 최대로 많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건데 지금 이렇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22개 리전인데 네네. 이것도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네. 제일 많은 겁니까? 예, 진짜? 지금 봤을 때 그거는 숫자를 아마 한번 세하려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작년과 올해만 늘어난 리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저희가 확장이 되어 있어서 22개의 리전은 아마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그 DB 애저 서비스는 네. 단순하게 이아스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만 딸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맞습니다. 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기업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거 아닙니까? 네네. 애플리케이션 쪽만 기업은 신경 쓰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사실 백업서부터 뭐 모든 거 다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 네. 그런 어프로치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은 사실은 불필요하게 클라우드를 쓰면서 온프레미스에 가져갔던 그 시간, 노력, 비용을 네. 클라우드 하면서까지 똑같이 한다 그러면 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죠? 그럴 네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정말 우리보다 잘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이 사업을 수십 년간 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서, 증빙, 컴플라이언스의 규정, 인증, 서티 같은 것들로 충분히 검토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SLA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이제 신속하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냥 서비스에서 개발에만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 부장님은요, 이따가 Q&A 시간 때 다시 이제 모시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락플레이스의 김근동 이사님 모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온프리미스 환경을 뭔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마이그레이션 방법론 이런 것들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락플레이스의 김근동 이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음성 테스트 할 때 김동근이라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김동근인데. 네, 많이들 차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김 이사님은 네. 뭐 이렇게 진짜 많은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 네.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한 몇 년 하셨어요? 횟수로는 DB 마이그레이션만 따지면 대략 한 3, 4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네, 뭐 쭉 저는 오픈소스 쪽 계속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쪽으로 갈 때 네. 어떤 타겟 DB라고 그러나? 네. 보통 이제 보통 뭘 많이 오라클 많이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네. 오라클 많이 하죠? 아무래도 가장 오라클이 많죠. 네. 오라클이 가장 많고 이제 최근에는 상용 DB에서 오픈 DB로 가는 전환하는 사례가 절대 다수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온프레미즈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애저의 아까 오픈 소스 DB 중에 오픈 소스 광경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네, 요거의 플랫폼 아키텍처인데 뭐 기존의 어떤 광경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제 DB는 동일합니다. 네네. 동일한데 이제 애저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디바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그러니까 DB 관점에서는 리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애저라는 파스 플랫폼은 기존에 SQL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이 있는데 그 동일한 플랫폼에다가 오픈DB를 장착을 해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클라우드가 현재까지는 이아스가 아직은 대세로 보는데요. 네. 파스로 구성하는 클라우드에서는 애저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SQL DB뿐만이 아니라 오픈DB인 MySQL이나 PostgreSQL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파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SQL DB 하면 벌써 몇냐? 20년,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넘었죠. 네네네. 네. 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네네네. 그렇죠. 이아스와 다르게 파스는 실제 사용자가 큰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서비스를 지정만 하면 그 서비스를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티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네. 이제 베이직은 간단한 테스트 용도나 뭐 아주 소규모 소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제너럴이고 그리고 이제 성능 중심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퍼포먼스 옵티마이즈드 해서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세부적으로 일단 뭐 몇 가지 이 피처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보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서버 플랫폼 레벨에서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SSL이나 이제 파이어월 같은 형태의 접근 제어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애저에서 가지는 장점 중에 보안 장점 중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제 백업받는 데이터나 데이터 자체 레벨에서의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플랫폼에서 보안 모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오버헤드로 강력한 보안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되지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보안은 이제 그건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네. 또 약간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VNet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네. 요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이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이게 이제 기존의 SQL 서버의 파스 서비스에서 가장 주요하게 각광받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요소 기술입니다. 그렇긴 한데 응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부에 온프레미지 서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네. 클라우드에도 유사한 형태의 같은 조직의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경우에 그 두 개의 시스템들 서버 팜들 사이에서 보안이 강력하게 강화되어 있는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때 그때 이 VNet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SQL 서버에서만 제공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퍼블릭 IP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아요. 예, 프라이빗 IP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터널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보안이 강화된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건데, 그죠? 그걸 이제 그냥 일반 퍼블릭 인터넷으로 접속한다는 것이 뭔가 굉장히 꺼림칙하겠죠? 그렇죠. 보안상 취약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추가적인 복제본이 필요하지 않다. 고가용성 부분에서. 근데,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복제본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이 어떤 구조인 겁니까? 그 애저는 다른 구조가. DB 서버는 일반적으로 스탠드얼론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적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를 이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데이터 복제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DBU 관점에서는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데이터를 이중화를 구현을 합니다. 한데 애저에서는 이 각각의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복제를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만들면 자동으로 애저 플랫폼에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장표에 보시면 좌측에는 HA를 이아스 관점에서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복제 기능을 구현을 한 거고요. 우측은 애저에서 지금 생성되는 하나만 생성을 했을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이아스에서 그 하나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애저는요? 애저는 하나만 만들면 애저 플랫폼 자체에서 복제본을 자동 생성합니다. 그거는 차지라는 게 아닙니까? 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음 장표에 보시면 또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 다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진 부장님이 리전 안에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최대 3개 데이터 센터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제본을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애저에서는 지금 장표에 보시는 우측처럼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거의 복제본이 그 나머지 데이터 센터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리전에 같은 데이터 센터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여타 클라우드에서 만드는 파스 서비스에서 만드는 경우인데 복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두 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좌측의 비용과 우측의 비용이 일단 신뢰 수준이 이렇게 복제본이 존재하는 경우를 99.95% 수준의 SL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경우에 애저가 비용이 절반가량 세이브가 가능하다라는 비용도 겁니다. 비용이지만 관리도 이 자동화 관리도 굉장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애저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애저는 스토리지가 별도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레이어를 별도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나 확장이나 규모를 줄이는 게 아주 용이하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버 인스턴스를 스케일 아웃하거나 스케일 인 하는데 수초 이내에 대략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측을 해보면 20-30초 이내에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들 이제 제안하는 것이 스케일 아웃, 그것이 우리는 유연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애저가 특별히 이것이 더 빠른 이유가 있습니까? 스토리지 레이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시간에 스케일 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도 비교적 온프레미즈에 비해서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애저가 훨씬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의 요새 서비스의 어떤 거의 실시간 서비스 않습니까? 리얼타임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복구라든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지.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파스이기 때문에 애저 플랫폼 자체에서 다 내장돼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업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백업의 경우에는 로컬 서버에 적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격 서버에 적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R 형태로 구축을 할 때는 원격지 서버에 백업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복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빠르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최근 이제 OLTP에서 가장 필요로 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PIT 리커버리,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라고 해서 특정 시점 복구를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최소 7일부터 최대 35일까지 제공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아까 첫 번째 세션도 제가 효과를 느낄 건데 이게 디베이저 서비스를 받으면 네. 그러니까 기업은 서비스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그 서비스 아래따는 네.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플랫폼에서 파스에서 오토메이션 시켜버린 거예요 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네.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는 서비스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하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죠? 다르죠. 네. 자, 뭐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도 기능이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는 지금 알림이나 오토 노티스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누적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진단하고 노티스를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사님께서는 이렇게 온프리미스만 쓰시다가 네.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이제 이전 프로젝트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 다음에 끝난 네. 다음에 이제 그분을 온프리미스만 하던 분을 네. 다시 만나 뵀을 때 네. 이분이 뭐 정말 보셨을 때 좀 네. 저녁 있는 삶을 좀 살던가요? 삶의 퀄리티 높아졌나요? 어떤가요? 보시니까 만나보시면. 네, 저녁 있는 삶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하스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플랫폼을 이전을 하더라도 네. 관리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파스로 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진행하신 분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보다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많은 시간과 긴 호흡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 상당 부분 플랫폼이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좋은 네.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뭐 인원이 엄청 많은 대기업보다는 네. 중견이나 중소 맞습니다. 쪽에서 훨씬 더 이거에 대한 그 혜택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좀 전에 저 PD님 중국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이하스로 많이 갔었는데요. 저도 이제 뭐 1, 2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현재는 파스로 상당 부분 많이 이관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파스로 이관된 이후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파스가요. 네. 파스한 플랫폼 서비스에서 파스하면 얼핏 생각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위한 건가 생각했는데 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네. 운영자를 위한 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스로 네. 가면. 개발 운영이 포함이 되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클라우드의 종착지는 사스로 봅니다. 서비스 네네. 서비스로 네. 보는데 네. 사스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유저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기술이 보편화되고 발전이 되면 개발자나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측면까지 다 아우르는 네. 형태의 토탈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레플리케이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그 데이타임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혹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구조로 해서 데이터를 연관관계를 가지고 쭉 복제본을 유지하는 그 아키텍처를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근데 데이타임 레플리케이션은 이 마스터가 혹은 프라이머리가 온프레미즈에 있건 뭐 가상화 환경의 VM에 있건 혹은 뭐 다른 클라우드에 있건 상관없이 애저에서는 그 복제본을 애저 안에다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을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레플리케이션을 구성도 가능한 거고요. 네. 온프레미즈와 그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DBMS를 이전을 할 때,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도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리전에는 최대 5개 정도의 레플리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이그레이션 옵션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많이 하셨으니까 네. 보통 이제 기업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전에 어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엔진이 바뀌는 경우에 이기종 DB 간의 마이그레이션은 사실 아주 지난하고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사전 진단하고 그 플래닝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공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요. 네네. 일단 이기종 간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동기종에도 상당 부분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나 소스나 타겟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잘해서 설계를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기종이든 동기종이든 최근에는 온프레미즈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제 그 경우에 사실 일관성이 참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저에서는 DBMS 엔진을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애저에서 3가지로 제공을 하는데 뭐 MySQL 덤프라든지 PG 덤프라든지 워크벤치 같은 네이티브 피처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CDC 기능을 제공을 하는 마이그레이션 서드파티 솔루션으로 그 에터니티 레플리케이트라는 솔루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애저에서는 이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기능이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프리뷰 버전이긴 하지만 애저 자체에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는 같은 스토리지 엔진을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온프레미즈에서 클라우드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에서 애저 클라우드로 오든지 간에 하는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기종 간의 마이그레이션은 현재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지금 뭐 상반기가 다 됐습니다만은 머지않아 GA 버전이 릴리즈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로드맵 좀 볼까요? 네.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월 기준으로 보시면 GA 버전이 릴리즈가 됐고요. 네. 그래서 Azure for MySQL, Azure for PostgreSQL 둘 다 GA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SLA가 이제 5.9까지 지원하는 걸로 말씀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Azure 플랫폼에서 개런티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SKU 상에는 DB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쪽하고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형태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인 로드맵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마치 5월 달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 사우스 리전의 GA가 이미 구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에 있는 리전에서 로컬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참고하실 만한 뭐 리소스들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접근이 다 가능하신 부분들이고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리소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락플레이스 어떻게 회사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락플레이스는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OS 영역에서부터 솔루션까지 전 스택에 걸쳐서 컨설팅 및 서비스 비즈니스를 대략 한 14, 15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가장 큰 규모의 오픈소스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네. 다양한 고객사 레퍼런스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DB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다수를 수행을 했고요. 네. 그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경험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는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온프레미즈에서 혹은 이기종에서 뭐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할 때는 지금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개는 이제 환경 분석하고 진단 계획을 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실행 계획 나오기까지가 이 수고가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네. 사실 마이그레이션이 저희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사에서 가장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검증 및 튜닝 쪽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교육 및 기술 이전 쪽입니다. 저희는 이제 4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대부분 개발 프로젝트나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는 고객사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기술 이전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지금 보통 이제 패턴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한 얼마 짧은 건 어느 정도, 긴 건 어느 정도. 물론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영향도가 크지만 사실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거의 없는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네. 물론 이제 아주 짧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경우는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좀 드물고요. 네네. 한 3개월 정도. 네. 그리고 대개는 보통 10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단계별로 이제 산출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간략하게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이제 이번 웨비나를 기념해서 그 프로모션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를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그 기업 고객께서는 설문지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후에 그 보내드리는 그 이메일에서 EDM에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 6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그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받게 되면? 네, 지금 파스 기능을 제한 네. 없이 다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 네. 네, 한 달 기간 내에는 전체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주인님, 자동으로 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가동해서 테스트 등 용도로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제가 답변할까요? 네네네. 그거를 유저가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네. 플랫폼 레벨에서 자동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접속해서 그 뭐 페일오버나 뭐 페일백이나 이걸 테스트를 따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차지용님, 몇 년 전에 오라클 DB에서 타 DB로 POC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부분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오픈소스 DB로 어떻게 추진해야 전혀 신경 안 쓰고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네네. 근데 그 신경 안 쓰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한동안은 그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수정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개발이 됐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이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뉴얼로 전환하는 게 가장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그 전문가를 일단 만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네, 지금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첨언을 조금 네네.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게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질 거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환할 때 스키마 전환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아마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가 오늘 했던 것 중에 MySQL, 포스트그레, 그다음 마리아DB 중에서 이제 포스트그레DB가 그나마 오라클 DB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평균적인 수치를 뭐 이렇게 정말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한 80% 이상 정도 네네. 기본적인 스키마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성수님, 사용 DB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오픈소스 DB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정성이나 보안 관련해서 어떤가요? 안정성이나 보안 관련해서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전쯤에는 여러 가지 컨선들이 있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현재는 상당 부분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DB 표준 관련해서 표준을 주도하는 게 오픈 DB가 주도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박병수님 질문처럼 이제 그 기업에서는 오픈소스 DB를 쓸 때는 이제 유지보수나 기술 지원이 오히려 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또 왕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일단 전문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기술 내재화를 하면 내부적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조직을 꾸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참고하셔서. 자, 그 기술 내재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술 내재화를 뭔가 기업이 하려고 그러면 네. 뭐 그때 굉장히 바쁘잖아요, 또 그죠? 그렇죠. 내재화하는데 그것도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네네.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내재화를 조직 규모가 아주 크면 필요합니다만 대다수 중견기업 이하는 네. 일정 부분까지는 내부에서 기술 내재화를 하시고 일정 부분 이상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제가 네네. 그간의 경험을 보면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덕님, 마리아DB 이중화 구성 시에 맥스 스케일이 추가가 되는데 환경적인 부분을 조절해도 세션 익셉션이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해결 방안과 이때 서비스를 테이크오버한 시간으로 인한 서비스 시간의 지연 해결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신데요. 아니 근데 파스 서비스를 쓰면 더 이상 네. 이중화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네, 없지 네, 않을까라고 네, 생각. 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저기 서드 파티의 그 이중화 솔루션, 그다음 이제 리눅스 위에 올라가다 보니 윈도우처럼 클러스터링 기술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드 파티의 그렇네요. 그런 이중화 기술을 많이 연동을 해야 되니까 아마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파스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동일한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미 지난 10년 정도 운영을 했던 그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위에 동일하게 지금 마리아DB, 포스트그레, MySQL이 올라가 있어서 이중화 부분은 벤더한테 이제 그냥 고민을 넘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질문은 이제 지금 현재 저 DB를 이용하시는 그러신 것 부분이신 것 같죠. 같은데 이 부분은 저 엔지니어 통해서 다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쪽하고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엔지니어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락플레스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답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님, 주로 오라클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해서 오픈DB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BMS 마이그레이션 관련 툴을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데이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업체 툴도 그렇고요. 혹시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스 코드 내에 쿼리문에 대한 변환 툴은 없는지요? 이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두 가지 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DMA라고 하는 툴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버전으로 이제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고요. DMA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어세스먼트 툴입니다. 이 툴을 한번 돌려보시면 예를 들면 오라클에서 뭐 SQL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를 했을 때 스토어드 프로시저, 쿼리문,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그 추출을 하고 나서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은 원활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그 방금 진 부장님 말씀하신 형태의 그 사전 진단 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쿼리문을 변환해주는 그렇죠. 솔루션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앞으로도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근데 저런 거 앞으로 어려울 저거 나중에 저 AI가 할 수 없을까요? 학습해가지고 AI가 이제 뭐야 김사님과 같이 콜라보를 해간 다음에 AI 학습하는 거지. 김사의 노하우를 딱 해가지고 나중에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참여를 저런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그죠? 근데 이게 그 SQL이 표준 SQL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MS 엔진별로 전용 피처들이 있는데 표준 SQL을 쓰는 경우, 표준 SQL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약간 접근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키텍팅 하시는 분들이 패턴이 다 다릅니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하는 거는 좀 지난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호님께서 오픈소스 DB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주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하나. 오픈소스 DB를 도입하시려면 그 DBMS가 가진 체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이를테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DB인지 그거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인지 이게
구성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이런 그런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좀 선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 저 부분 아마 질문에 많은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면서 그렇죠. 예, 사실 답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오픈소스 DB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3가지 외에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하시려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궁합이라는 게 있어서 꼭 또 오늘 설명드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그 PD님 말씀하셨던 노시콜 쪽으로 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궁합이 잘 맞는 오픈소스 DB 또는 노시콜 DB 중에서 오픈소스 어떤 것으로 가는지 그 궁합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대섭님은요. 애저로 DB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 사내망에서 연결된 서버로 동작하던 사설 IP 같은 경우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MS SQL로 2개 서버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사내망, 하나는 공인 IP로 외부로 열려 있습니다. 사례나 구축 경험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VNet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 VNet 서비스가 내부 사설 IP와 클라우드에 있는 구축되어 있는 DB를 연동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애저에 있는 VNet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구축하시면 연동도 가능하고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무리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병찬님, 3카피가 복제되고 있다면 같은 리전의 데이터 센터에 복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리전의 데이터 센터로 복제가 되는 건지요? 요거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LRS, GRS라고 해서 로컬 또는 글로벌이라 그래서 그 사용자께서 물론 비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복제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 원하시는 그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로컬 복제 또는 이제 GRS로 원격 복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조종태님, HCI 어플라이언스, 애저 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서비스를 국내에서 받아볼 수도 있는지요? 애저 스택 기반의 프라이빗 서비스를 국내에서 네. 이 질문이 오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기는 한데 가능합니다.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라플레이스도 애저 스택을 현재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애저 스택은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인데 아마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위에서 애저하고 온프레미스를 좀 유연하게 한다 그러면 애저 스택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토카이티에서 저번에 이거 갖고 방송했으니까 애저 스택. 자세히 한번 맞습니다. 보시면 애저 스택을 한번 맞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유용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손소경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법인으로부터 전산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오라클 등 공신력 높은 회사 제품을 미사용하고 오픈소스 DB 기반으로 운영할 경우 감사인은 최소한의 보안과 인증 내역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준 이상의 보안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가이드나 혹시 국내에 사례가 있는지요? 저거는 제가 답변이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보안 감사를 저렇게 외부로부터 받거나 그런 요건이 있을 때는 그 산업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국내 같으면 주로 방산, 공공기관, 의료, 그다음 기타 등등 일반적인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애저에 보면 트러스트 센터라고 검색하면 그냥 쭉 나옵니다. 산업군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68개의 인증 중에서 그 산업군에 따라서 딱 맞춰서 어떤 인증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서 혹시 현재 업종하시는 분야와 가장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님, MS SQL에서 다른 오픈DB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어느 오픈DB가 가장 마이그레이션 되나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애플리케이션하고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실사를 해야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 파스로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승우님, 백업 주기는 실시간 백업인가요? 아니면 특정 주기로 백업이 되는 건가요?
저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백업 조건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 백업은 위클리, 트랜잭션 백업은 하루에 한 번, 그다음 로그 백업은 5분 단위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백업 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그 백업은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진님,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이관해하는 업무의 경우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운타임 없이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형태의 DB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지정호님, 기존 사용 DB는 유지보수 시에 서비스 고객 등급이 있고 엔지니어도 확보가 용이하고 보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애저도 서비스 고객 등급과 엔지니어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애저에서 이제 퍼스트 파티와 서드 파티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SQL 데이터, 그 마리아DB, 포스트그레, 그다음 이제 MySQL은 파스 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스트 파티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지원 센터를 통해서 네네. 물론 등급이 있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기술 지원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유성민님, 포스트그레 사용할 때 오픈DB지만 MySQL처럼 AS 및 전문가가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영민님은 오픈소스 DB의 관리 목적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는지요? 아니면 운영을 위한 관리자 모드를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건지요? 관리자 모드 화면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애저 포탈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특정 CPU의 스파이킹, 리소스 사용률, 그다음 트랜잭션 그런 것들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대시보드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택에 따라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온프레미스처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정호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점점 커지게 될 텐데요. 오픈소스 DB와 상용 DB 중 빅데이터 용량과 관리 부분에서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또 좀 질문이 범위가 좀 넓긴 한데요. 근데 일단 그 어느 DB가 더 낫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용 DB와 오픈소스 DB로 나눠서 어느 DB가 낫다는 것보다는 특정 DB별로의 특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RDB들이 인메모리 피처 중심으로 가는 RDB가 있고요. 빅데이터 피처 중심으로 가는 RDB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빅데이터 측면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인메모리 피처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빅데이터 솔루션을 하드볼 쓰는지 클라우데라를 쓰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 스파크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진님, 넌 유니코드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마이그레이션의 방안에 대한 알고 싶습니다. 넌 유니코드 사용 중이신 경우에는 이 캐릭터셋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만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큰 이슈가 되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신동환님, 모든 DB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요? 사이베이스나 국내 DB도 쓰는 데가 많은데 데이터형에 상관없이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 RDB들은 대부분 이게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어떤 DB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서 모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대다수의 RDB는 데이터 타입이 표준화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분석만 끝나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하신 홍성우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지요? 부서마다 애저 리전이 가능한지요? 최대 기업 내 몇 개까지 리전이 가능한가요? 아마 그 질문에서 그 리전이라는 단어하고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을 설명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개의 구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꼭 마치 회사 내에 다른 그 애저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그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독권 안에서 리전을 얼마나 사용 가능하냐?
하느냐? 현재 오픈되어 있는 거 50개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점점 오픈소스 쪽은 지금 현재 20여 개 정도고 늘어나겠지만 그거에 대한 제약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네, 부사님. 네. 정신없으시죠? 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돼서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은요? 저희 사실 웨비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웨비나는 저도 처음이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과 직접적으로 하니까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는 거였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IaaS만 생각했는데 이제 파스란 것이 사실 파스하면 그거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늘 얘기 들어보면 파스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운영할 때 서비스 운영할 때 굉장히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클라우드에서 파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